네, 저 addition strategies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덧셈을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많은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여기서 보면은요. 37 더하기 29를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베이스 10 모델 해서요. 그룹 오브 10을 만듭니다. 30과 7을 이렇게 만들어 놓죠. 여기 보시면 10 ones. 네. 10 ones가 당연히 10입니다. 그리고 6 ones가 당연히 6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37을 이렇게 3 groups of 10 10개씩 세 묶음과 그 다음에 7, 7은요. 여기 7이 있습니다. 여기 7, 여기 7이 있습니다. 여기 7이 있고요. 자, 29를 한번 나눠보면 2 groups of 10입니다. groups of 10이 2개 있다는 거죠. groups of 10이 2개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 29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얘와 얘는 ones를 말해요. 자, 여기서의 ones는 1, 2, 3, 4, 5, 6, 7 ones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9 ones가 있어요. 근데 7 ones와 9 ones가 남아있을 때 이거를 10으로 먼저 묶으라는 얘기죠. 10으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10 ones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요 거기다가 10 ones를 만든 나머지가 6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일자리 ones 남아있는 leftover ones만 놓고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10과 이제 6이 된 거죠. 원래는 7과 9였는데 그걸 10과 6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 얘네 텐스끼리 합쳤더니 50이고 그리고 요 앞에서의 10이 나와 있고 6이 나와 있고 66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얼마나 많이 나누어서 이거를 덧셈을 할 수 있느냐 상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여기서 키포인트는 그룹 오브 10을 만들고 나머지 원스끼리 그걸 다시 그룹 오브 10을 만드는 것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나머지 leftovers 그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더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Counting on with the number line. 자, 이제 number line이 나왔는데요. 아까 37 더하기 29가 문제였어요. 그러면 number line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37에서 29까지 갈 때 29를요. 20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10, 10 갑니다. 자, 그러면 10, 10 가고요. 나머지 9는 어떻게 가냐면 3, 3, 3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아이가 그려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넘버 라인으로 하는 덧셈입니다. Decompose one addend to jump on the number line이라고 해서 decompose는 split 한다는 뜻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나눠서요. 어떻게 나누냐면요. 이 나눠지는 수를 나누는 건데 얘를 갖다가 split 나눠보라는 거죠. 29를요 나눠보는 거예요. 29를 20과 9로 나눴어요. 그래서 20 가고 그 다음에 333으로 나눴더니 이렇게 넘버 라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문제를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26에서부터 시작해서 31이다 하면은 넘버 라인을 만들어서 아이한테 26부터 시작해서 31은 어떻게 갈까? 어디가 넘버 라인의 답이 될까? 이 답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자, 31을 어떻게 스플릿하죠? 디컴포즈 한다면 30으로 나눌 수 있겠죠. 자, 하나, 둘, 세 개를 10씩 갔어. 그럼 36, 46, 56이야. 그리고 하나를 더 갔어. 56에서 하나 더 갔더니 57이 되었네. 이게 넘버 라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죠. 세 번째 방법은 되게 재밌습니다. 100 차트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영어에서는 그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도 있습니다. 곱셈 테이블과 같이 이렇게 덧셈 테이블을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덧셈 테이블로 아까 37 더하기 29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요. 자, decompose 하래요. 다시 one of the addends. For the example, decompose the addends. 자, 얘를요, 29를요, 10, 19로 나눴어요. 그리고 나선 어떻게 시작하냐면 37로부터 시작합니다. 37에서 시작하는데, 자, 여기가 100 차트죠. 100 차트.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go down 110 to 47입니다. 자, 얘가요, 지금 29는 10씩 두
두 번 있고 그 다음에 9가 됐으니까 37에서 10씩 두 번 내려가면 한 칸, 두 칸 내려가서 57입니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 go down 110 to 47 왔습니다. 47. 그 다음에 go down 110 to 57 왔습니다. 그 다음에 go across 9 ones.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칸씩 가는 겁니다. across 9 ones.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칸. 그래서 정답은 자, the final number you will land on is 66.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걸요 다 재미로 아이하고 해보는 거예요. 작은 수부터 시작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만약에 내 아이가 G1입니다. 뭐 1학년이에요. 7살이에요. 더 작은 수로. 그리고 이제 이런 two digit number 그러니까 10의 자릿수를 알 수 있는 아이들한테는 요걸 가지고 퀴즈를 내보는 겁니다. 함께 아이랑 퀴즈 내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하나 놓고 함께 퀴즈 내기를 해서 맞추는 사람 이렇게 해서 요 자리에 딱 land on 이 자리에 맞추는 사람을 점수를 뭐 3점, 5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하고 조건을 걸어서 퀴즈 형식으로 이런 것을 풀어보면은 아이가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방법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라운딩 에디션입니다. 라운딩이라는 건 어림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림한다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요. 37을요. 40으로 어림 잡아보는 거고요. 29를 30으로 어림 잡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요. 자, 37은 40으로 생각해봐. 그리고 29를 30으로 생각해봐. 40은 37보다 3개가 더 많고 그 다음에 30은 29보다 하나가 더 많지 해서 70을 만든 다음에 40에서 3을 빼고 3을 빼야만 하니까 그리고 30에서 하나를 더 빼야만 하니까 우린 70이라는 거에서 4를 빼면 돼 해서 우리가 얻은 답은 66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거를 mental calculation 암산으로 풀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요. 자, 단우야 37 더하기 29가 뭘까? 먼저 엄마 같으면 37은 40으로 놓고 그리고 29는 30으로 놓을 거야. 그리고 나서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더하면 70이 되겠지. 근데 40은 아까 37보다 3개가 더 많으니까 당연히 3개를 70에서 빼보자. 머리로 생각해보자 하고서 만들어 놓고 근데 29는 아까 30보다 하나가 더 적었으니까 하나 더 빼줘야겠네. 그러면 66이 되겠네. 이것을 말로 계속 이야기해 줬어요. 말로 이야기하면서 아이가 이미지를 그냥 그리듯이 근데 이건 지금은 2digit 넘버지만 1자릿수 1digit 넘버를 한번 생각해 1digit 넘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자 12에다가 예를 들면 9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어떻게 아이하고 이야기할 건지 이 방법 라운딩 에디션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단우야 엄마는 먼저 12를 10으로 만들 거야. 그리고 나서는 9한테 2개를 줄 거야. 자, 그러면 10에다가 9한테 2개를 주니까 9한테 2개가 되면 11이 되고 여긴 10이니까 다 합치면은 21이 되겠네. 라고 말로 계속 설명해 주었어요. 밤에 잠을 잘 때에도 어떤 수학 동화책을 볼 때에도 게임을 할 때에도 숫자를 세는 방법 세로식을 알려주기 이전에 먼저 이 두 가지의 이 수를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어림수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어림에서 빼거나 더해서 문제를 좀 쉽게 생각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37이라는 것을 아까 디컴포즈 해서 스플릿해서 30을 30과 7로 놓고 20을 20과 9로 놓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네 번째 방법입니다. 라운딩 에디션. 10자리, 그러니까 37에서 가까운 수인 40, 29에서 가까운 수인 30을 놓고 라운딩해서 차이를 빼거나 더하는 것으로. 자, 이번에는 네 번째가 되나요? 자, using compensation이라고 했는데요. 자, look for an addend that you can get to a friendly 10. 자, 10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friendly 10을 만드는 거죠. 아까 그 방법과 유사합니다. 단위에 37 더하기 29가 있어. 근데 29를 더하지 말고 29를 30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37이 29한테 하나를 더 주는 거야. 그럼 얘는 36이 남고 얘는 30이 되겠지? 그래서 66. 이렇게 다 말로 설명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자, 이것이 네 번째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요. chunks를 만드는 겁니다. chunk라는 건 덩어리를 만드는 것인데요. add in chunks of 10. 10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겁니다. 역시 group of 10을 말하는 것이죠. 37에다가 29를 더할 건데 29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29는요. 10과 10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9로 나눌 수 있어요. 29를 10과 10과 9로 split, chunks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요. add two tens, there are two tens in 29. two tens가 있기 때문에 이 29에 two tens라는 거는 10이 두 개 있다는 뜻이죠. 29 안에 29 안에는 10이 두 개가 있어. 그래서 29는 우리 10, 9이야. 그렇죠? 그리고 나면요. 그런데 우리 37이랑 더해줘야 돼. 자, 29를 빼고 생각해 볼게요. 37이랑 더해줘야 돼. 10이랑 37에 10 더하면 47이지. 47에 10 더하면 57이지. 거기에다가 9만 더 더해주면 되겠네.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29를 10과 10으로 나누는 세퍼레이트해서 청크를 만드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near doubles. 이번에는 더블을 만들어 보는 것도 있습니다. 자, 더블은 어떻게 만들었죠? 37은요. 30으로 딱 만들었고요. 29는 30으로 만들었습니다. 더블 숫자로 만들었죠. 37과 29를 더블 숫자를 만드는 건 재미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30을 만들었더니 7이 남고요. 얘는요. 하나를 더 더해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7과 플러스 1을 가지고 이렇게 더블 숫자를 만든 다음에 그것으로 답을 구하는 이런 near doubles, 더블을 만드는 덧셈 개념도 있습니다. expand form은요, 역시 이제 세로식으로 이제 가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세로식은 우리는 컬럼이라고 합니다. 기둥을 말하죠. 기둥을 말합니다. 컬럼이라고 얘기합니다. 컬럼 폼이나요, 컬럼 센텐스라고 얘기합니다. 컬럼을 만들 때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expanded form이라는 건요. 37을요. expand, 늘려보라는 거죠. 30과 7로 늘렸습니다. 29도요. 20과 9로 늘렸어요. 그래서 30은 30대로 따로 더하고 얘는 얘대로 따로 더한 다음에 그걸 더해서 66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던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add the tens together. 자, tens끼리 10자릿수끼리 더해. 그 다음에 add ones together. add the ones together. 자, 처음에는 tens끼리 더하고 그 다음에 ones끼리 더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last add the tens and the ones together. 자, 여기서 나온 답이랑 이거랑 나온 답을 더하면 얘가 나오지. 이렇게 해서 세로식처럼 하는 방법을 우리 또 expanded form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partition sums or adding by place value. place value, 자리값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세로식입니다. 세로식은요. 여기서 30과 20을 더한 수, 그리고 7과 9를 더한 수를 이렇게 세로로 나타내서, 아까는 지금 가로로 expand, 가로로 나타냈죠. 30과 7, 20과 9 이렇게 가로로 냈다면 이번에는 세로로 해가지고 역시 두 가지 이퀘이션, 두 가지의 등식을 가지고 답을 구해내는 과정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그냥 읽어볼까요? At the tens place together. tens place끼리 더해. 자, tens place끼리 더하는 게 이렇게 나왔어. tens place 했으니까 당연히 이 tens place는요 3이지만 사실 3이지만 여기는 3이 아니라 30이겠지. 그죠? 이건 30과 7이 만난 숫자이기 때문에 30이겠지. 그리고 2도 2가 아니라 20이겠지. 왜냐면 0는 뭐였지? placeholder. 자, 이 자리 지켜줘야지. 그지? 이 자리를 지켜줘야 얘가 30이 되잖아. 그리고 얘도 20도 이 0가 zero is the placeholder for this number 20. 이 넘버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은 0가 있어야 되는 거야. placeholder야. 하지만 왜 여기선 보이지 않았을까? 37에서 왜 지금 0이 보이지 않았지? 왜냐면 0은 invisible.
number. 보이지 않기 때문이야. 하지만 얘가 separate, 분리가 될 때는 place holder로서 자리를 얘가 차지해 줘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partial sums. 파트를 나눠서요. 구분지어서 합계를 나눈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답을 더해내는 방법입니다. place value, 자릿수에 대한, 자리값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decomposing and addend. 자, 그러면 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하나, addend, 더해지는 가수. 얘가 지금 얘한테 더해지고 있죠. 이 가수를 갖다가 separate 해보는 겁니다. decompose, separate 해보는데 20과 9로 separate 하죠. 그러면은요, 2번 더해주는 거죠. 이번에는 37에다가 20 먼저 더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9 더해주면 됩니다. 37에다 20 먼저 더해주면 57 되고요. 그 57에다가 다시 9을 더해줘서 66 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로 아이하고 토론을 해보실 수 있어요. 의견을 서로 내서 어떤 방법으로 더하는 게 너는 가장 편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traditional algorithm. 이렇게 더하는 컬럼 세로식입니다. 연산에서 우리는 가장 많이 배우는 게 연산, 이렇게 생긴 세로식을 1학년 첫 수학 페이지부터 보시게 됩니다만 사실 앞에는 이렇게 디컴포징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폼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또한 지금 이렇게 넘버 테이블을 만들어서 좀 감각적으로 수를 볼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리고 넘버 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수를 감각적으로 또 더하고 빼고 해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이스 10을 만들어서 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언제 하느냐, 문제집을 통해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문제집은 대부분 답을 구하는 게 나오지 풀이 과정을 쓰라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린 답을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걸로 하게 됩니다. 결국에 마지막엔 이걸로 갑니다만 중요한 건 이걸 가기 전에 그 전에 앞서 더한다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더해지는지 나중에 보시면은요, any order, 앞에 수와 뒤에 수가 어떤 순서로 놓아도 3과 2가 있거나 2와 3이 있어도 이 수를 더하는 값은 항상 같다라는 그런 이제 어떤 법칙들을 아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 방법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앞에 이 디컴포징 하는 것, 또 이거 수를 나눠서 20 더하기 29 더하기 63이 어떤 식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계속 더해질 수 있는지, 가장 아이가 쉽게 생각하시는 방법은 무엇인지, 너는 넘버라인이 편하니? 엄마는 넘버라인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넌 어떤 방법으로 해보고 싶어? 너는 얘를 뭐 이렇게 20이랑 9랑 그다음에 60이랑 3이랑 놓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편하니? 얘를 10자리로 먼저 만든 다음에 나머지 더하는 게 편하니? 이런 것들을 아이하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 그 이후에 이렇게 트레디셔널 전통적인 방법으로 세로식을 하는 것이 할 때 그때 덧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 개념을 알게 되고 곱셈이나 혹은 뒤에 가서 이제 나눗셈이나 여러 가지 연산에 다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좋겠고, 여기서 보시면 add 6 and 9 to get 15 돼서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다가 ones place에는 5를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carrying 한다라고 합니다. 옮겨주는 거야. 얘는 왜냐면 15에서 10은 tens place에 가야만 하니까 얘는 carrying해서 이사 갔어. 10이 이사 갔어. 그리고 얘 더해서 7이 된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Mathantics에 들어가셔서 이 carrying하는 방법, 요것은 우리가 리그룹핑이라고 해요. 리그룹핑 뭐냐면은 요렇게 1자리를 더했더니만 10자리로 옮겨가야 되는 수가 생기는 것, 이런 거를 리그룹핑 한다라고 하거든요. 이 리그룹핑을 할 때 세로식 연산이 중요하고, 세로식에서 연산할 때 실수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 우린 연산을 연습을 하죠. 그런데 어디에다 더 초점을 맞출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실수를 하지 않게 우린 이것을 연산을 연습하는 건 좋습니다만 개념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어떻게 이 덧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아이하고 재미있게 토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버 라인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도 strategies가 나왔죠. 똑같이 어떤 영어 수학을 보셔도 이 strategies에는 넘버 라인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넘버 라인 잠시 보시면은 여기서 3 더하기 9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3에서 시작해가지고 9만큼 간 겁니다. hope 9 그쵸? starts at 3 and hope 9 hopes hope 9 hopes 뛰는 거예요. 뜀뛰기로 9번 갔더니 거기서 find the answer를 찾으라 뭐 이런 얘기 있고 여기서 아까 봤듯이 23에서 14까지 가려면 한 번에 10을 먼저 가고 그리고 나머지 4번 가면 쉽잖아요. 이런 개념을 알려주실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했던 얘를 갖다가 얘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했던 방법이 있었죠. 아까 separate 해가지고 또 얘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 이런 방법 expanded form이라고 아까 나왔죠. expanded form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partitioning이라고도 합니다. expanded column 이번엔 컬럼입니다. 컬럼도 역시 10자리부터 더해놓고 at the ones 1자리부터 더해놓고 그 다음에 at the tens 100자리부터 더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combine 하라는 거죠. ones와 tens를 combine 다시 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 얘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0입니다. 우리는 아마 우리나라 곱셈인가요? 곱셈이나 덧셈 같은 거 보면은 보통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을 때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답을 쓰고 이렇게 답을 써서 얘를 빈칸을 남겨두잖아요. 여기다 0을 쓰지 않게끔 하잖아요. 대부분 0을 안 씁니다. 아이들이. 근데 저는 0을 꼭 쓰게 해줘요. 만약에 더 문제가 복잡할 때에도 계속 이 자릿수를 메꿔준 아까 플레이스 홀더로서의 0 자리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답을 내려서 쓸 수 있을 때 이 0이 이 자리를 꼭 지키게 하는 거를 저는 써주고 있어요. 어떤 데서는 이 0을 쓰지 않게끔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0을 꼭 쓰게 합니다. 플레이스 홀더로서 얘가 가지고 있는 이 개념, 이 5와 6을 더했지만 11이지만 사실은 110이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는 invisible zero가 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이 invisible zero가 여기서 플레이스 홀드를 하고 있다라는 것. 외교 일자리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0을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 주고 있고 여기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0을 썼다라는 거. 콜룸 메소드에서 보시면 콜룸 메소드는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대신에 여기서 저는 아이하고 이 세로식을 할 때 가장 좋았던 거는 콜룸을 세우고 place를 take the place, one's place, 그 다음 tens place, hundreds place 해가지고 자리라는 것, 얘네만의 자리라는 것, 그게 우리가 그냥 자릿수야 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딱 그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는데 place라는 단어는 굉장히 이미지가 잘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그 콜룸 메소드를 할 때는 자 이걸 우린 콜룸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왜 콜룸이라고 하냐면 이렇게 콜룸을 만드는 거야. 자, 자리마다 콜룸을 만드는 거야. 그 콜룸을 만들 때는 무너지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리를 답이 나오는 그 자리를 정확하게 그 콜룸 안에 잘 넣어서 만들어 줘야 돼. 라고 해서 콜룸이라는 이야기를 해줄 때에는 마치 기둥을 세우듯이 제대로 세워야만 해. 여기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다라고 생각해봐. 이 콜룸을 잘 세워줘야만 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이가 굉장히 잘 받아들였고 또 리그룹을 하는 이런 6에서 6을 더하는 리그룹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자 여기에서 캐링 하는 거, 이걸 여기서 캐링이라는 걸 하는 거구나. 왜 캐링을 하는지 뭐 그런 이야기, 혹은 이제 반대로 뺄셈 같은 경우에는 borrowing work이라고 해서 빌려주는 일을 하는 borrowing work이라는 이런 재미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리그룹을 하실 때에는 여기 지금 캐링 해야 되겠네. 캐링을 해서 왜냐면 얘는 12는 12에 얘는 10자리잖아. 사실은 얘잖아. 그잖아. 그래서 얘 자리에는 지금 얘가 차지해 버렸어. 그래서 이 10은
위로 올라가야만 해. carrying이 돼야 돼. 그래서 10자리들끼리 같이 놓아주자 해서 이렇게 컬럼식을 세워서 했던 네. 그런 방향을 이제 방향으로 지금 덧셈도 연산만 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지금 개념을 계속 아이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저는 이렇게 지금 스플릿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보는 것 사실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이가 암산으로 이런 것을 계속 이 스플릿하는 과정을 굉장히 익숙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암산이라는 것이 실수를 뭐 유발하거나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암산이라는 것은 답을 구하는 데 있어서 아이가 이미지화 시켜서 이 스플릿하는 과정을 스스로 한번 겪게끔 해보는 것 이런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이번 달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렇게 재미있는 테이블 이런 테이블은 아이가 접해보지 않았다면 게임에 많이 사용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넘버 라인도 게임으로 충분히 아이하고 해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을 이 개념을 아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아이하고는 워크북을 풀 때 제가 추천드리는 건 먼저 가로로 되어 있는 식을 풀어보게 하는 겁니다. 가로로 되어 있는 식을 먼저 풀어보게 하면 세로로 되면 세로는 그 세로 프로세스를 세로 프로세스를 아는 아이들은 그냥 생각 없이 그 캐링하는 이 리굴 방법을 쓰죠. 콜룸 방법을 쓰지만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을 때는 이 가로를 어떻게 스플릿하고 어떻게 할 건지를 아이하고 이야기해 볼 수 있고 얘가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을 원할 수 있고 만약 틀리다면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아이하고 어떤 때는 이 방법으로 어떤 때는 이런 방법으로 어떤 때는 이런 방법으로 아이하고 증명하면서 답을 다시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것 아시고 워크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워크지 가지고 계신 워크지 푸시면서 활동하실 수 있는 덧셈 연산 카드 퀴즈 카드를 제가 몇 개를 소개해 드릴 텐데 그거 같이 풀면서 아이하고 굉장히 많은 덧셈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